밀물처럼 다시 당신에게 찾아가는 나. 갯벌이 썰물 때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정지우는 그곳에서 숨겨왔던 그녀의 모든 내면을 드러냈고 잃어버린 인연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훈이 진짜 찾고 있던 건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었고 굵고 긴 것들이 감겨 있으면서 감정과 육신을 모두 동여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3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지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돌리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37년 전 그 목소리, 37년 전 그 뒷모습, 갯벌 속으로 진득함이 파고드는 것처럼 미끄럽지만 굵고 긴 것이 정지훈의 속으로 들어와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떨림, 그리고 전율, 윤태권, 갯벌 한복판에서 마주 선 두 사람.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20살의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37년 동안 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첫사랑, 초연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한 번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지우는 마지막 내담자와 상담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75세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지훈은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감사패들과 표창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수사회복지사, 모범시민상, 지역사회 공헌상, 수많은 상들이 그녀의 헌신적인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훈 자신은 공허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돌아가는 원룸, 냉장고에 덩그러니 놓인 혼자 먹을 도시락,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주말들. 심지어 명절에도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7세.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을 때도 눈가 주름만 깊어질 뿐 진짜 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지훈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례라도 해결해내는 베테랑 복지사.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강인함 뒤에 숨어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행복은 놓치더라고요. 제 딸도 그렇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행복은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추억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20대의 지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87년 8월 30일. 오늘로 태권이를 기다린 지 100일째.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난 믿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태권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함께 그린 미래, 함께 약속한 것들이 거짓말일 리 없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야.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20대 지훈의 순진한 기다림이 안쓰럽고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고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한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는 57세 여자. 그 현실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튿날 의사의 진단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혈압도 높고 불안 지수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해요. 가능하면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요양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휴식, 요양, 힐링.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던 중 하나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도면 갯빛 서당에서 찾은 나 자신.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50대 직장인이 쓴 체험담이었습니다. 갯빛 서당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았어요. 갯벌이 썰물 때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저도 그곳에서 숨겨왔던 모든 것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찾고 있던 건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었더라고요. 지우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댓글 중 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3개월 체류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3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대요.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목포행 여객선 안에서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푸른 바다와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7세. 그녀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랬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왔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온 여자. 선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지훈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조도면 가시는 거예요? 네, 갯빛 서당이라는 곳에. 아, 거기. 그곳 참 신기한 곳이에요. 제 손녀도 거기서 체류했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더라고요. 번아웃으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가면 잃어버린 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꼭 물건만은 아니고 기억이나 사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한다더군요. 갯벌이 참 신기하거든요. 썰물 때마다 새로운 게 드러나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죠.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친구 아들은 거기서 2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대요. 둘 다 이혼하고 혼자 살던 50대였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갯벌이 썰물 때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럼 자신도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37년이나 지났는데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한 일기장. 1987년 대학교 때 쓴 마지막 일기가 담긴 책.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7년 3월 2일. 대학교 입학식 날. 새로운 시작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태건이는 연세대 경영학과. 우리는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더 깊어질 거야.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거야. 오늘 태건이가 말했어. 지윤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얼마나 순진했을까? 20대의 자신이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평생 함께할 거라고,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시절. 중간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5월 15일자 일기. 오늘 태건이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말이 없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한다. 지윤아, 나 너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 평소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로. 왜일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다. 그 다음 페이지. 1987년 5월 22일. 일주일째 태건이와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전화해도 없다고 하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한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너무 걱정된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병원에도 알아봤지만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연락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일기. 1987년 8월 30일. 태건이가 군대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친구를 통해서. 편지 한 장, 안부 한마디 없이.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였는데? 3년 동안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여전히 기다릴 거야. 바보 같지만 그래도 기다릴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 리 없어. 그날 이후로 지우는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쓸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배가 목포항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지우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3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정말 잊혀진 과거일까?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지훈을 맞이한 것은 짙은 갯벌 냄새였습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특유의 비린내, 그 안에 섞인 생명력의 냄새.
썰물이 빠진 갯벌이 검게 드러나 있고 그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갯빛 서당 가시는 분이시죠?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 김덕수 씨였습니다. 얼굴에는 바다바람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네, 정지훈입니다. 김덕수입니다. 마을 이장이에요. 서당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함이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갯빛 서당까지 가는 길은 좁은 시골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밭들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3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워 보였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서당에는 지금 9분이 계세요. 다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죠. 김 이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연들이요? 글쎄요. 다 비슷해요. 뭔가 찾고 있는 분들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거나 자기 자신을 찾거나.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 오시는 분들끼리 묘한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연이요? 네.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옛날 연인끼리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갯벌이 신기한 게 썰물 때 숨겨진 걸 드러내거든요. 조개도 개도 오래된 배도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우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도?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37년이나 지났는데 태건이는 분명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을 거예요. 갯빛 서당이 보였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하얀 2층 건물에 갯빛 서당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고 앞마당에는 5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를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을까요? 분명히 처음 오는 곳인데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저 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자. 20대의 태건이가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정말 크다. 몇 년 된 걸까? 50년? 100년? 우리도 저 나무처럼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때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벤치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벤치를 보는 순간 더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10년 후에도 우리 함께 있을까? 당연하지.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30년 후면 우리 나이가 50이야. 상상이 안 돼. 그때도 이렇게 손잡고 걸을까? 물론이지. 더 꼭 잡고 걸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37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느티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세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서당 관리인 박영희 선생님이 체류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10명의 체류자가 있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고 사연도 제각각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은 갯벌 생태 체험입니다.
갯벌 안내는 우리 마을에서 30년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맡아주십니다. 갯벌에 대해서라면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조금 과묵하시지만 갯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체류자들이 모두 장화를 신고 갯벌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갯벌로 가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훈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 지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옆에서 걷던 40대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하지만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 갯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 정도, 어깨가 넓고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그 어깨 라인, 그 서 있는 자세, 심지어 도구를 정리하는 손짓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8년 전 대학교 체육대회 때 축구를 하던 그 뒷모습. 38년 전 함께 등교하며 앞서 걸어가던 그 뒷모습. 38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뒷모습.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에서 갯벌 체험을 담당하는. 말이 끊어졌습니다. 윤태권이었습니다. 57세가 된 윤태권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눈동자, 하얀 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미소.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38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갯벌 위에 선 두 사람, 57세가 된 두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의 연인이었습니다. 태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도구가 떨어졌습니다. 톡소리가 갯벌에 울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그 얼굴, 3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초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체류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 아세요? 체류자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37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고, 그것도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그리움. 죄송합니다. 잠시 놀랐습니다. 태건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하루에 2번 모습을 바꿉니다. 태건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곳 조도면 갯벌은 서해안 최대 규모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 만에 그 이름을 부를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내 눈은 자꾸만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20대의 소녀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만들어낸 성숙한 아름다움. 그 눈빛 속에는 30년간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갯벌에서는 조개, 갯지렁이, 개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개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지훈이 조개를 캐는 모습을 보면서 38년 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태건아, 조개 하나 찾았어. 20대의 지훈이 손에 조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지훈은 정말 해맑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지훈이가 찾는 조개는 왜 이렇게 예쁠까? 태건이 지훈의 손에서 조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조개도 주인을 닮나 봐.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웃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계산이나 가식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개를 잡을게. 개도 주인을 닮는다면서? 개는 왜 옆으로만 기어다니거든. 나처럼 말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잖아.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태건은 항상 당당했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지훈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건아, 1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까? 지훈이 조개를 캐면서 물었습니다. 10년 후? 당연히 너랑 결혼해서 살고 있겠지. 아이도 둘 정도 있고. 정말? 정말.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얼굴 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과 하루 일상 이야기하고. 시시한 얘기네. 시시한 게 행복인 거야. 거창한 건 필요 없어. 그냥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내 꿈이야. 하지만 몇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집안의 몰락, 대학 진학의 포기, 그리고 지훈과의 이별. 그 평범한 행복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조개를 캐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을 훔쳐봤습니다. 5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설레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태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갯벌 생태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계속 지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개를 캐는 모습, 개를 관찰하는 모습, 갯지렁이를 신기해하는 모습, 모든 것이 3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호기심이 많고 여전히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은 모습. 이곳 갯벌에는 약 2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지락, 모시조개부터 시작해서 태건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37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던 기억, 함께 조개를 캐던 기억, 함께 꿈을 꾸던 기억들. 체험이 2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체류자들도 점점 갯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맨발로 갯벌을 걸으며 생명의 터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태건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갯벌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3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한 체류자가 개를 잡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태건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사람이구나. 38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다른 체류자가 갯벌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지훈이 재빨리 달려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태건은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평생 해왔구나. 체험이 끝나고 갯빛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일부러 뒤처졌습니다. 태건도 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체류자들이 앞서가자 갯벌길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갈매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갯벌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함께 걷는 리듬은 여전히 맞았습니다. 지훈아. 태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8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춰섰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화가 났습니다. 38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모순된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태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 두 글자에 38년의 후회가 담겼습니다. 그 말 하려고 38년을 기다린 건 아니시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8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만날 줄은. 놀랐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8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아, 나는 정지훈입니다. 이제는 그 말이 태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지훈아라고 부를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태건이를 만났다. 38년 만에. 믿을 수 없다. 꿈인가 싶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다. 정말 그 사람이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뒷모습, 모든 것이 38년 전과 똑같았다. 화가 났다. 정말 화가 났다. 3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미안해라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할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반갑기도 했다.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38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일기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도 되는 건가요? 태건은 자신의 낚시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갯빛 서당에서 2km 떨어진 포구의 배를 정박해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작은 집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선실에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간이 주방이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그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지윤아라고.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니까요. 아무 설명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니까요. 태건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7년에 쓰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38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군대에 가 있을 거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비겁해서. 집안이 망했어. 아빠 사업이 실패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 집도, 돈도, 미래도. 빚만 남았거든. 대학 공부 지속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어. 너는 서울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 난 지금의 학업을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고졸로 살아야 해. 그 차이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질 게 뻔했거든.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져.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잊어줘. 제발. 38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 이제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때의 나는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훈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결정해 버렸을까? 20대의 자존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랑보다 자존심을 택한 어리석은 선택. 그 후 38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군대를 다녀온 후 여러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훈이와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지훈이만큼 따뜻하지 않다. 그 사람의 웃음은 지훈이만큼 순수하지 않다. 그 사람의 눈빛은 지훈이만큼 진실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요. 10년 전부터는 이곳 조도면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일도 하고 갯벌 안내도 하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혼자여서 외롭기도 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상처받지 않는 삶.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8년 만에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훈이었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지훈이었습니다. 태건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낼 수 없는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8년 만의 재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체류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50대 여성 체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단지 잠을 잘 못 자서. 첫날은 다들 그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60대 남성 체류자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8년 전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갯벌에서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당 관리인이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문 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겨울 태풍 때 손상된 부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려요. 누가 오시는 건가요? 체류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30년째 목공일을 하시는 분이 오세요. 갯벌 안내도 해주시는 그분이에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태건이 공구를 들고 서당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 상자를 든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목공일을 해온 숙련된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당에 들어서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한심했습니다. 지우는 공동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태건의 작업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톡톡 망치 소리, 끼익 창문 소리, 드릴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20대 때 생각이 났습니다. 태건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부서진 걸 잘 고쳤어요. 지훈의 자취방에 있는 책상, 필통, 우산, 심지어는 자전거까지, 그런 작은 것들까지 다 기억하고 고쳐줬었는데, 태건아, 우산이 또 부러졌어. 20대의 지훈이 부러진 우산을 들고 태건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지훈이는 우산을 왜 이렇게 거칠게 써? 태건이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태건의 웃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항상 기꺼이 고쳐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꾸 부러져.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 우산은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안 부러질 거야. 바보 같은 소리.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나는 비 맞아도 괜찮아. 지훈이만 안 젖으면 돼.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였어요. 함께 우산을 쓰고, 함께 도시락을 먹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책을 읽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때 톡 소리가 났습니다. 태건이 공구를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지훈을 의식하다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건이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57세의 우리가 아니라 20대 때의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38년 전에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안에 여전히 20대의 태건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사랑도 그런 것 중 하나일까요? 지훈아. 태건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혹시 시간 되실 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대화였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갯벌에서 만나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갯벌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썰물이 빠져서 갯벌이 넓게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갯벌 입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대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10분 후 태건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태건이 먼저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하다가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훈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지훈도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7년 만에 만났는데 반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이야. 두 사람은 갯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조금의 간격을 두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어? 지훈이 먼저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됐어. 그전에는 목포에서 살았고, 가족은? 없어. 없다고 대답했지만 정확히는 만들지 않았다가 맞았습니다. 38년 동안 누구와도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글쎄, 운이 없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0년 동안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고 진지하게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혼자 살아온 거네. 태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의미, 38년 동안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의미. 두 사람은 갯벌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냐고. 궁금하지? 태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지. 38년 동안. 말해도 될까? 말해줘.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어. 태건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집안이 망했어. 뭐?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집도, 돈도, 미래도 다 사라졌어. 빚만 남았지. 대학 학업은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 너는 서울대학 잘 다니고 있고 나는 학업을 포기해야 하면 고졸로 살아야 했어. 그 차이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왜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8년간 쌓인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뭐라고 했을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38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결정했어. 나와 상의도 없이, 내 마음도 묻지 않고. 나는 당신이 사라진 이유도 모른 채 38년을 살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연락할 거라고 믿었거든. 편지라도 전화라도 올 거라고. 1년을 기다렸어. 1년을. 태건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모든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소식도 안부도 설명도. 마치 지난 38년이 꿈이었던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8년 만에 하는 말이 그게 전부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은 필요 없어. 그냥 진실을 말해줘. 정말로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 다른 이유는 없었어? 태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가난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고생하는 내 모습을 보기 싫었어. 차라리 먼저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혼자 아프게 만든 거야?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해가 완전히 져서 갯벌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 후회하지 않아? 매일 후회해. 너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항상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건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자꾸만 당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 나도 그랬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왜 거짓말을 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갯벌 위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57살이에요. 20대가 아니라. 나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태건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해. 그리고 내게 모든 걸 말해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약속해. 마지막으로. 나를 또 울리지 마. 절대 안 울릴 거야. 두 사람은 갯벌 한가운데에서 껴안았습니다. 38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지훈아. 38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나도 사랑해. 여전히.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갯벌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당으로 돌아갔습니다. 38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지우는 갯빛 서당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조도면을 찾았습니다. 태건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57세에 찾은 사랑은 20대 때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차분하고 더 소중했습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가치였어요. 급하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38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갯벌을 걸었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38년을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아팠던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그리워했던 기억들. 지훈아, 너는 왜 사회복지사가 됐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가 사라진 후에 많이 아팠거든.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상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래서 나도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그랬구나. 당신은 왜 목공일을 하게 됐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를 위해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우산도 고쳐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그런 기억이 좋아서 목공일을 시작했어. 두 사람의 인생은 헤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흘러왔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훈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복직을 미루고 더 많은 시간을 태권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결혼하자. 태권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목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38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우는 웃었습니다. 57세의 프로포즈라니 조금 우스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57세에 결혼한다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지우는 태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결혼해. 38년 늦었지만 두 사람은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7세의 연인들, 하지만 그 마음은 20대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갯빛 서당에서였습니다. 하객은 서당 체류자들과 마을 사람들 뿐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고 태건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마음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3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훈의 서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건의 서약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김덕수 씨가 주례를 받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하실 거예요. 결혼 반지는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8년을 기다린 손,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손. 결혼식 후 두 사람은 갯벌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갯벌을 웨딩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고 하이힐 대신 장화를 신고.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갯벌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 지훈이 말했습니다. 갯벌이 드러내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용서였어. 용서?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시간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야. 갯벌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갯벌을 걸으며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지훈과 태건은
목포에서 작은 집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뒷마당에는 태건이 만든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지우는 목포의 사회복지관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태건은 여전히 갯벌 안내와 목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일상, 소박한 행복. 20대 때 꿈꿨던 그런 삶입니다. 60세와 60세의 신혼부부.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입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3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훈아, 후회하지 않아? 뭘? 이렇게 늦게 결혼한 거. 전혀.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왜? 20대 때는 너무 어렸고, 30대는 너무 바빴고, 40대는 너무 복잡했어. 지금이 가장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 태건이 지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의 우리가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이 걷는 바닷가 길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지훈이 밥을 하고 태건이 반찬을 만듭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 혼자 먹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38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건아,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 아마 평범하게 살았겠지. 아이도 둘 낳고 집도 사고 그런 삶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때로는 38년의 공백이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했을 수도 있었던 시간들, 함께 만들었을 수도 있었던 추억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한 것이니까요. 주말에는 갯빛 서당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곳. 그곳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체류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체류자는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할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해, 지훈아. 나도 사랑해. 매일 밤 나누는 인사입니다. 38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사랑. 5년이 지난 지금은 지훈과 태건은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되었고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20대처럼 맑고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갯빛 서당의 운영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힐링을 돕는 일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지훈이 새로운 체류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처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태건이 덧붙입니다. 갯빛 서당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갯벌 할머니와 갯벌 할아버지라는 전설. 38년 만에 재회한 부부, 60세에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포기했던 사랑을 다시 찾는 사람들,
잃어버린 가족과 화해하는 사람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들, 밀물처럼 다시 찾아온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갯벌이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사랑도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갯벌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감사하며 42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사랑. 갯벌 위로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다시 해가 뜹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훈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건아. 갯벌 위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속삭임. 38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매일 확인하는 사랑. 밀물처럼 다시 찾아온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을 묻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갯벌이 썰물 때 숨겨진 보물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고, 때로는 이별을 경험해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밀물처럼 다시 찾아온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갯벌 위에서 약속합니다. 영원히 함께.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치유하고 서로 완성해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각색한 것으로 배경과 등장인물 또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